45평이 14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최근에요. 네, 아마 실거래가 양대부 나오는 라인에 좀 고가 거래가 하나 났다 하더라고요. 안에 그 소문 듣고 오기도 했거든요. 대박이네요. 문 안 열었나? 파란색 막. 와, 이 땀 봐라 이거. 땀이 막 줄줄 흐름. 장난 아니죠. 땀이 다 팬티까지 다 젖었다 지금. 와. 안녕하세요, 카오소장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자이 1차, 2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갈롬갈 시리즈, 델롬델 시리즈 해가지고 첫 번째 단지로 센텀파크 잘 갔다 왔고요. 그 전에 마린시티, 또 삼익비치 계속해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가지고 1만 명 돌파 기념으로 블랑서밋 라이브도 찍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개사이기 이전에 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달마소장하고 같이 중개도 중개고 또 임장도 임장이다 보니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업로드 양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표 단지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 단지는 지표 단지가 아니냐, 또 그 다음 단지는 어떤 지표 단지가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방송에 언급했듯이 제 기준으로 보는 지표 단지는 센텀파크, 우동자이, 장전레미안, 대연혁신 이렇게 네 단지를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은 지표 단지가 되려면 일단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시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거래량을 말하는 건데요. 한 건 신고가 거래됐다고 그게 시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건 금매가 거래됐다고 그것도 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수가 작은 단지에서는 시세라고 말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표 단지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한 2000세대가 넘어가면서 인기도 좋은 단지가 바로 지표 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네 단지를 잡았고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시점이 지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동래아 같은 경우가 아마 장전 레미안 그 다음으로 지표 단지를 바톤을 이어받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점 8억대 후반 정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9억을 계속 다지고 있어요. 9억을 많이 다지고 있는데 해운대 자이 1, 2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심한 단지거든요. 그 말인 즉슨 경사가 있는 동하고 아닌 동, 트임이 있는 동하고 아닌 동, 그리고 타입에서도 판상형이고 판상형이지 않은 타입에서 변별력이 한 5천에서 한 1억까지도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찍혀있는 9억 초반, 9억 후반 그 시세를 감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와보면 매물이 많이 없는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카오 소장이 보는 지표 단지라 하면 그 기준으로 매물 비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 초부터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는데 매물 비율이 한 5%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센텀파크 1차는 2752세대에 127개, 매물 비율은 5%, 센텀파크 2차는 998세대에 39개, 매물 비율이 4%, 해운대 자이 1차는 1059세대에 66개, 매물 비율은 6%, 해운대 자이 2차는 813세대에 54개의 매물 비율 7%, 장전 레미안은 1938세대에 151개, 매물 비율 8%입니다. 대연혁신은 2100세대에 99개로 매물 비율이 5%입니다. 이 장전 레미안이 8%면은 사실 매물 비율이 좀 많거든요. 7% 이상이면 매물 간의 경쟁을 통해서 단기간에 하락 압력을 또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매물 비율을 7%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전 레미안이 매물 비율이 8%라는 거, 4개 단지 중에서는 제일 많죠. 또 그 말인 즉슨 또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 시간에 내륙 레미안 벨트를 주제로 가지고 다루겠지만 오늘은 해운대 1차, 2차 현장 부동산 들어가 가지고 최근 시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지금 최근 시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소장님, 이 더운 여름 휴가철에도 노고가 많으시네요. 네, 일이 있어갖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 요즘에 장이 좋아가지고 다른 제가 단지 가봤을 때는 휴가도 없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휴가도 잘 지키는 또 한 4,000세대 정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인구수가 되면서 역세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입지가 좋은 그런 단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되고, 네네. 학군도 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브랜드 되고, 네. 대단지 되고, 네네. 모든 것이라고 네네. 하면은 이제 우리 평지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자이 2차에 대한 편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오시는 손님들 딱 네네. 얘기 들어보면 진짜 고바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하진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봐도 부산에는 워낙 삼복도로나 고바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봐도 고바이 쪽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구부터 엘리베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단지 하나 평지고 제일 위쪽 동이 엘리베이터를 2번 타기는 하지만 엘베로 이제 데크 네. 방식으로 가다 보면 실제로 오르막을 오를 일은 잘 없죠. 많이 없더라고요. 네.
백스코역에서 쭉 나와서 1차까지 입구까지 오는데도 한 5분 정도? 네, 그리고 2차는 뭐 올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올라오는데 네. 실전 카페라든지 고바이 하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저도 임장을 많이 왔었고 걸을만 하다. 특히 해운대차의 1차 같은 경우 그죠? 폐선 노선에서 공원화되어 있는 그 길도 사람도 오면 벚꽃이 확 폈더라고요. 벚꽃 필 때 오시면 그거 보고 아 여기는 정말 사람 살기가 경주 여건이 너무 좋고 좀 아늑한 단지의 느낌을 그대로 주더라고요. 네. 와보신 분들은 딱 바로 꽂혀가지고 또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20층 이상 정도만 올라가면 강한대교 풀 조망 나오는 라인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조망 1차도 뭐 조망 나오는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조망만 놓고 보면 1, 2차는 비교 불가죠. 2차가 훨씬 좀 저도 잘 나오죠. 현장에서 중계를 하는 소장이잖아요. 네. 요즘에 좀 트렌드가요. 초역세권 구축보다는 조금 멀어지더라도 신축. 그 다음에 고바이든 어떻든 떠나서 같은 가격이면 또 조망 이렇게도 택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도 역세권하고 멀어지더라도 아니면 조금 고바이다 하더라도 조망을 택하는 선택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호가 그렇더라고요. 자체는 조망 라인만 따져보면 1차하고 2차 중에서 2차가 더 훨씬 더 높게 또 괜찮은 라인하고 동호수에서는 또 거의 한 10억 이하로는 또 없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9억대 아직까지 있네 하고 막 오르지 않았구나라는 또 시선을 가지더라고요. 이게 변별이 좀 심하더라고요. 네. 동마다, 라인마다, 타임마다. 8차선 대로변 쪽이거든요. 1차 중에서 조망이 잘 나오는 라인이 남서향이거든요. 여기 지금 상가 건물이 있던데 몇 층 이상 올라가면 넘어갈까요? 한 10층 이상은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딱 가격이 다르더라고. 10층 넘어가면 한 몇 층 비싸더라고. 개방감이 네네. 있으니까. 아, 네네. 21층 정도? 20층 이상 가면은 광안대교가 보여요. 아, 이쪽에 네. 110동, 109동, 108동은 트인동이다 보니까 20층 정도 넘어가면 네. 광항대교도 네. 조금 나올 수 있다. 여기 21층은 최근에 45평이 14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최근에요. 네. 오. 실거래가- 광대뷰 나오는 라인에 좀 고가 거래가 하나 났다 하더라고요. 안에 그 소문 듣고 오기도 했거든요. 대박이네요. 그럴만도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마린자이라든지 국평들이 조망 나오는 라인, 방한 쌍용도 12억 거래가 나왔고 마린시티 자이도 13억 8천, 14억 거래 나왔으니 여기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광대뷰 나오니까 당연하게도 오히려 또 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죠? 네. 오. 남동향 쪽으로 네. 강안대교 안 보이는 라인이 최근에 10억 4천에 거래됐어요. 와. 24평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7억 초반, 2차는 6억 중반, 후반인데 네네네. 호평수는 주로 신혼부부들이 매수를 다 하셨고 와, 네. 세안고 네. 매물도 그 정도 4억 갭인데도 거래가 된 적 있었습니까? 네. 오. 그렇게 돼요. 단지 내 갈아타기. 네. 아, 역시 대장의 요소입니다. 33평 계시는 분들은 또 45평을 이동하시는 이동하시고. 분들도 있고. 야. 전형적인 판상이야, 네. 그죠? 네네네. 실제로 제가 타입을 봤을 때는 아니 널찍하게 정말 잘 빠졌더라고요. 네. 네. 주방 쪽이 굉장히 넓게 빠지고 네. 그리고 현관에 팬트리가 있다 보니까 네네. 타워형의 B, C 타입에는 이게 없거든요. 아. 네네. 그렇다 보니까 A 타입이 조금 선호도가 좋습니다. 지금 84가 총 4개 타입이 있는데 그죠? A 타입과 D 타입이 이제 판상형으로 보이긴 네. 한데 네. D 타입보다는 A 타입이 제일 네. 이제 선호가 높고 네. 순서대로겠네요. 네. 84B랑 C는 똑같은데 같고 방향이 좀 바뀌어 있는 느낌이겠다, 네. 그죠? 타워형하고 판상형하고 했던 금액 시세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보통 한 5천에서 6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와, 꽤 많이 나네요. 네네. 해안고 매물이 네. 이제 9억 9,500에 하나 있습니다. 구억대. 아, 그 구역대 제외하고는 네네. 해당 하고는 금액이 11억이에요. 11억입니까? 네. 매물 자체가 조금 귀하다 보니까 네. A 타입이 네. 나와 있던 저층도 지금 거래가 다 됐어요. 아, 그래서 네네. 비조망 10억 4천이 거래가 네. 됐네요. 네. 안 그러면 11억으로 가버려야 네. 되니까. 네네네. 2차는 이제 고바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입구동인 1동, 2동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타입도 판상형 A 타입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 무조건 이제 조망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4동부터 6동까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수요는 이쪽이 좀 더 많다라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거래 건수를 보면 네. 뭐 거래 건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네. 조망 잘 나오는 쪽은 사실상 최근에 거래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실거래가를 보면요, 네네. 사실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이제 세대수 비해서 네. 이제 금매도 작고 이게 대치 상황이라 저는 보거든요. 네. 거래량이 작다 해서 인기가 없는 단지가 아니라
실거래 수는 작은데 무리수나 이런 손님들 안내 수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5월달부터 너무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너무 바빴어요. 5월달부터. 와 갑자기 5월달부터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 분은 너무 많은데 이제 네네네. 계약건으로 연결 안 되는 이유를 보면 네네네. 일단 매도자분하고 매수자분의 이 금액 갭이 너무 크고요. 아. 일단은 이제 금매 위주로 싼 금액 위주로 이제 실거래 가격에 뜨다 보니까 네. 매수자분들은 그 금액 기준 이하로 살려고 하시고 맞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급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그렇게 파실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네. 금액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운대 자해만 보러 왔다기보다는 네. 센텀파크라든지 수영구 쪽이라든지 네. 군함로 쪽에도 있고 그죠? 네. 여러 비교 단지가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해운대 자해 우동 자해가 조금 눌림목에 있는 것 비교 대상이 같아요. 많아요. 카오소장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부산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갭 투자로 보러 오신 분도 늘었고요. 얼마나 근데 되죠?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나다 보니 갭이 커서 사실 그 정도 5, 6억 정도 서울로 갭이면요 가요. 대안이 진짜 많거든요. 서울이 조금 늦다 보니까 네. 부산으로 조금 더 주목하는 경우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전화도 저한테도 많이 오고 네. 그런 면에서 네. 갭이 조금 줄어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럼 갭이 줄어들려면 전세가가 좀 올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전세가는 아직까지 회복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해운대 역 앞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네. 1차 같은 경우는 3억 8천에서 4억. 아 아직도 회복이 조금 네. 늦네요. 군함로 공급이 다 끝나면 네. 전세가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도 지금 거의 분양이 임박하다고 제가 듣긴 네네. 했는데요. 혹시 소식 있습니까? 일단 올해 안으로 분양 예정이라고는 해요. 지금 2주 철거가 다 끝났고 네. 올해 안으로 분양 예정한다 하는데 이제 소문에는 일단 평당 4천 정도 얘기가 되고 평당 있어요. 4천. 와, 네. 소장님 어떻습니까? 평당 4천. 뭐 비싸기는 하지만 다른 동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해운대 우동 위치에 4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평당 4천 정도는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자리예요. 저 그렇죠. 고층에는요. 네, 그렇죠. 약간 구축화되어가는 이 단지 옆에 자리가 좋은 신축이 들어온다는 거, 고분양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동자의 1, 2차에도 충분히 호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확장성에 있어가지고는요. 만약인데 우동자의 1, 2차를 매수를 고려한다라면은 우동 2구에 4만이 분양하기 전이 네. 좀 타이밍이지 네, 않겠나. 경쟁률이 조금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귀신같이 알고 네, 네. 또 촉 좋은 사람들은 네. 요즘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죠. 네네. 야하. 카오 소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 해운대자를 너무 사고 싶으신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진짜요? 그 집들이 자꾸 하나씩 빠지니까 본인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본인 집을 싸게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 네. 본인 집을 조금 시세보다 싸게 파시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죠? 네. 구독자 여러분, 저도 지금 현장 중개하면서 매물을 트래킹 하다 보면, 임장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나가고 있단 말이야. 너무 조급한 마음에 네. 우리 집은 안 팔리고 있고, 사실은 우리 집은 보고 있는 집보다는 급지가 낮거나 단지 컨디션이 낮은 수준일 거야. 만약에 사람은 또 내 집은 비싸게 팔고 남의 집은 싸게 사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생각의 변화를 잘 하신 거죠. 본인 집을 조금 싸게 파시고, 근데 다행히 해운대 사이도 좋은 물건을 찾았어요. 야, 그런 결단력. 우리 부산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신혼부부들하고 무주택자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5, 6억대가 지금 쫙 거래가 많이 나고 있고요. 역세권, 신축, 분양권이 더 인기가 많고 9억에서 10억은 무주택 1주택자가 또 건들 수가 없다 보니 내 집이 팔린 1주택자가 갈아타기로 와야 되는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4, 5억대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내 집이 만약에 팔렸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조용했다가도 갑자기 또 온단 말이에요. 올 가을장에 조금 더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자기 보이거든요. 집이 팔리면 네. 사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거꾸로 이런 거 없었습니까, 소장님? 아, 소장님, 우동 1, 2차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냥 안 팔려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살기로 했어요. 포기했어요. 있었어요. 있죠? 예, 분명히 있거든요. 네.